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래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분위기 좋죠. 사실 고용이 둔화되다 못해서 이제 쇼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쭉 올라갑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좋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뉴욕 증시의 힘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나란히 연고점도 돌파했고 드디어 사상 최고가까지도 코스피는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3,300이라는 이 영롱한 숫자, 코스닥도 아주 분위기가 좋고요. 연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잠자고 있던 반도체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조선도 움츠러드나 싶었는데 또 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종목은 안녕하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래키쇼에서 종목 진단 요청 많이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화 먼저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에도 바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죠. 네, 이 코스피가 신고가까지 갈 것이다. 네. 사상 최고가를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좀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언제 사상 최고가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2021년 8월이었나요? 맞아요. 맞죠, 2021년. 그쯤이죠. 그때 3,316포인트가 장중에도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늘도 좀 3,310선까지는 갔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좀 기록적인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지수 위치는 비슷한데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는 그때보다 좀 밑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반도체 종목들 많이 소외됐던 만큼 조금 더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종목들이 다 웃는 그날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슈팅스타님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 보름달 돼서 나타났다고 저한테. 저 왜요, 오늘 왜요? 좀 많이 동글동글한가요 혹시? 이게 오늘 의상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아닐까요? 오늘 제가 이 반짝반짝 파트 의상을 입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이게 뭐야? 지금 오늘 무대 뛰냐고 막. 아니 밤무대라니요. 원래 화려한 의상 입고 이렇게 노래 부르셔야 되거든요. 요즘 세대는 그런 말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별빛 같아요. 그리고 이 달이 떴다라는 걸 그대로 비유가 아니라 그대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달이고 이 반짝이가 별. 그렇죠. 오. 마침 저도 지금 시꺼멓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 합쳤습니다. 얼굴이 의상이. 더 하얘 보이긴 하네요. 그래요. 저도 좀 분칠을 좀 더 하고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그렇죠. 의상이 눈에 띈다는 이야기. 프리지아님 반갑습니다. 남기수님 어부 반도체 역시 바로 반도체 이야기 해주시고요. 천지삼봉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모라카루님 옷만 이쁘다는 행신님 아니겠죠? 너무하세요. 옷뿐만 아니라 다 예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칭찬으로 봐드리죠. 자, 그리고 해사랑님 원익 보내주셨네요. 드디어 매수가 근처로 왔는데 수익 볼 수 있을지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을 초반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남겨주시죠. 높아지겠죠. 네, 바로 이영재님께서 제가 어휘 선정을 좀 잘못했나 봅니다. 많이 웃으시네요. 자, 그리고 조은정님 카카오페이 갖고 계시는군요. 언제 수익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카카오페이가 5, 6월쯤이었죠? 그때는 한 3배가량 주가를 올리더니 지금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참 좋지만 딱히 실감을 못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또 있으실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도 오늘 꼭 신청해 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띄워주시죠. 래키쇼 오늘의 키워드는요. 경추 국내 증시 신고가. 그렇습니다. 뭐예요? 더 기뻐하라고요. 이미 제 기쁨은 의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봤을 때보다 화면에서가 더 화사하게 나오네요. 진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느낌이 있어요. 쓸 때는 별로라는 걸까요? 왜 이렇게 꼬아서 듣는 거죠? 당황스럽네요. 밤무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요.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증시가 신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 관련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자, 올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참 많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 조선 얘기가 빠지지 않다 네. 보니까 저 HJ중공업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HJ중공업의 차트를 잠깐 봤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있나? 네, 맞아요. 또 날아가죠. 지금 한 2달여 만에 주가가 한 5배 올랐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는 HJ중공업. 그런데 이게 1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화장품주. APR. 사실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아직도 크게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APR은 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HJ중공업 오늘도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저는 정말 저 끝이 없이 올라가네요. 차트 보면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떠올랐어요. 그 코브라 있죠, 코브라. 네. 코브라가 바짝 고개를 바짝 들고 있을 때 그 각도. 더 어디로 더 올라갈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HJ중공업의 모습이고요. APR도 올한해 뭐 말도 대단했죠. 못하게 많이 나왔죠. 그 CEO분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젊으신 분. 그래요.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그 송중기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 다 가져가지고 가지셨어요. 진짜. 자, 그리고요. 또 뭐 있어요? 현대로템. 그렇죠. 방산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산 가운데서도 큼직한 종목 현대로템이고요. 또 뭐 있죠? MNC 솔루션이랑 웅진까지. 네, MNC 솔루션도 방산 종목이잖아요. 최근에는 이 방산주들이 조금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조선주 그 이상의 화력을 그렇죠. 보여줬던 방산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도주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방산도 하나였죠. 그렇죠. 그 게다가 웅진도 있네요. 올한해는 사실 상법 개정안 이런 기대감과 함께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웅진도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기억이 바로 좀 떠오릅니다. 자, 이 5가지 종목 누가 더 우위가 있는지 정말 바로 단박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다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잠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자, 댓글을 보니까 수익내자님께서 저 HJ중공업이 있어요. 너무 좋으시겠다. 매수가가 12,000원이에요. 근데 더 사야 되나 행복한 고민 중. 지금 HJ중공업이 3만 원대에 있는 걸로 와. 제가 알고 있는데 만 원대. 12,000원이요? 수익내자님 수익을 이미 많이 내고 계시네요. 이 정도면 다른 종목들의 손실도 웬만큼 만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말이죠.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쁨이님께서 숑님도 함께 아네스님까지 초롱초롱님까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진단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야, 역시 확실히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다가 요새 들어서 탄력을 키우다 보니까 이 궁금증들이 폭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후리지아님께서는 앞서 무대 의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조덕배 씨 가수 정말 유명한 가수분이시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노래 연습도 하고 말도 마세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잠깐만요. 이거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배라는 이 성함이 가수분이신가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가수분이시죠. 위에 보니까요. 네. 서당깨님 가수지망생 우리 아들 가수한다고 내가 서울 3년 살았네요. 아드님께서 가수지망생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서울에 3년을 살았던 거면 진짜 와. 진지하게 제대로 준비를 하셨다는 건데요. 대단한데요. 그래요. 아이고, 근데 이게 참 연예계 쪽이 정말 쉽지 데뷔하고 않죠. 처음에 자리 잡는 데 정말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채팅창 이야기고요. 자, 어디까지나 그런데 종목 진단 그리고 오늘의 주제 맞히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텐베거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근데 이거 너무 뻔히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오늘의 주제, 요거 질문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목록 보이시나요? 혹시 1위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추측이. 뭐 조선주 쪽이 아닐까요? 뭐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일단 이제 엄청 빠졌다가 네. 올해 늦게 시작한 HJ중공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말
엄청 빠졌다가 올라온 사실 HJ중공업이 요즘만 보면 진짜 가파르게 올라오지만 더 길게 보면요 진짜 많이 그렇죠. 내려왔거든요. 자 그래서 조선주에 한 표 보태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뭔가 채팅창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해피님께서 아니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해피님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본데요. 오늘 해피하네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증시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해피님 본인이 수익을 꽤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 종목들 중에 하나 갖고 계신 거 아닐까요? 왠지 저는 그런 추측이 좀 수도. 되거든요. 어쨌든 해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도 계속 행복하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죠. 네. 유튜브 남기순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보브 반도체를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12,200원에 보유 비중이 23%. 아마 좀 이렇게 나눠서 더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어보브 반도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까지 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중심에는 외국인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도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젠가 그 장 마감 이후에 윈팩이라는 그 기업의 또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또 소식이 전해졌죠. 예. 그런 만큼 오늘장에도 딱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더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 12,200원에 보유 비중 23%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 어저께부터 국내 증시가 사상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상 고점 316인데 돌파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 기준 원복한다든지 아니면 내일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완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AI 관련도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법도 거의 다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혼자 지수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아주 수출 비중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그동안 많이 못 올랐으니까 오르면 가격 메리트 있는 산도 오르면 전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전력이나 조선이나 방산 쪽은 빠지지 않는 상태, 그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신규 종목, 신주도주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 거죠. 5월달부터는 정권주라든지, 이렇게 지주사라든지, 지주사도 100% 이상 올라오고, 정권주도 100% 이상 올라오고 했는데,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7월 달에 한 50% 내외 올랐는데,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불투명해서 잘 못 올라가는 상태.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워낙 계속 좋으니까, 그래서 CXL 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 수혜주인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시가총 1, 2등 올라가면 전체 지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좋은 상태에서 그러면 반도체 낙수 효과로 해서 관련된 납품하는 밸류 체인에 있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 밸류 체인에 있는 부품 소재, 특히 부품 소재 쪽이 다시 가격 메리트로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상승률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 늘, 그러면서, 어차피 개인들은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상승률이 좀 많고 적고 따라서 또한 이제 소형주인지 대형주에 따라서 투자 비중도 달라지고 전부 다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0등부터 200등마다 HJ중공업, 원익 IPS, DBIT 이런 게 상승률이 8% 이상씩 올라갔구나. 7% 이상씩 올라가면 아주 강한 겁니다. 대형주가. 그래서 그러면 초대형주는 10% 이상 잘 올라가기 못하죠. 시가총 100등 안에까지 1등 올라간 게 효성 그룹들이죠. 그 일렉트릭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주도주 현대 일렉트릭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제 이것도 올라가고 중공업 조선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정권주도 같이 이렇게 상위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5월달 주가 상승하고 기존의 주도주도 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시장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지, 지수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제가 이렇게 봤듯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에서 대형주 중 중대형주 중에 원익IPS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원익IPS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가장 중요한 밸류 차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2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바로 올라가죠. 그럼 이 주식들을 내가 여기서 살 때는 항상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박스권 하단에서 반도체 사면 고점권 언제까지 늘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업황 개선돼야 되죠. 그럼 지금 여기서 항상 사면 이 주식은 100%가 가능한 거죠. 박스권 상단까지 가면. 그럼 2만 원 이하에 왔을 때 사놓으면 2만 원에 사놓으면 4만 원이니까 그냥 100% 먹잖아요. 44,700원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버브 반도체는 내가 샀습니다. 자, 그럼 박스권 하단에 샀다 치더라도 이 주식은 상승까지 가면 자, 8,000원대 이렇게잖아요. 싸게 사면 12,000원. 요거 그러면 그럼 이것도 100%는 갔겠구나. 그런데 지금 거래가 여기 많이 실렸다가 지금 거래가 여기 안 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한 건데 주식은 그래서 공부를 좀 기술적 공부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실려고 이제 과일권은 거래가 실리면서 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이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 그러면 내가 반도체 관련된 소재나 장비를 사겠다. 어버버 반도체 사는 게 아니라 원익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못 올라가 가격 메리트 있는 거. 그만큼 수익이 업황이 좀 보장되는 거죠. 그 어버버 반도체는 현재 1분기 상반기 실적까지 보면 자, 상반기 실적에 매출액이 늘지 않았거든요. 2.2% 줄었고요. 흑자전환, 이제 흑자전환 됐습니다. 계속 적자나 2년간 적자나다가 흑자전환 됐는데, 그러면 원익IPS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흑자전환도 원익IPS 마찬가지지만 상반기 매출이 36% 늘었어요.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컨센서스도 보면 20%에서 25%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올해 작년 흑자전환인데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께 사놓으면 100%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버브는 보면 계속 적자해서 불투명하잖아요. 금액 거래 크지도 않고. 요거는 MCU 칩이라고 MCU 칩을 하죠. 그러면 주로 IT 부품들에 들어가는 뭐 가전제품 이런데 MCU 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이제 마진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을 보면 뭐 과거에 뭐 잘 될 때 10% 뭐 이렇게 되고 지금은 마이너스 적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고 진입장비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가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추가 매수는 추가 상승은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다 가니까 기본적으로 박스권 상단 15,5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약해서 못 간다 하면 그렇더라도 평균적인 가격은 13,500원입니다. 지금은 손절할 때는 팔 때는 아니고 보유했다가 13,500원 1차 약하면 그다음에 15,500원 정도까지 보고 보유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살 때는 제가 비교해 드렸듯이 그렇게 비교해보고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는 어차피 최고 좋은 한 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흑자 전환은 했지만 상반기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다른 종목이 잘 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보유 의견과 함께 13,500원에서 15,5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어버브 반도체 살펴드렸고요. 채택자 좀 볼까요? 방어율님께서 나름 이 아름다운 날에 쌍으로 상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파티예요, 파티. 이게 좀 더 아름다운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밤하늘 떠올려 보시고요. 또는 뭐 즐겁게 파티한다는 생각으로 바지는 빨간색이냐고 빨간색을 찾고 계시는데요. 의자가 빨간색이죠, 저희. 진심으로 저희 둘 다 안고 있는 의자가 새빨간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기운은 저희 둘 다 받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도 그 기운을 전해드릴 테니까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오늘 확실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요청 들어오는 게 대부분 지금 반도체예요. 위도 해사람님의 동진 세미캠 그리고 후리지안님께서는 DB하이텍을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방어율님께서도 역시나 두 네. 대장이 끌고 가니까 지수가 안 오를 수가 없다. 그렇죠. 삼성전자 그냥 끌려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와우.
와우, 이렇게 와. 적어주셨어요. 지금 5% 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반도체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대장 큰형들이 이렇게 잡고 끌고 올라가는데 가야죠. 뭐 어떻게 할 따라가야죠. 겁니까? 뭐 혼자 따로 놀 수는 없잖아요. 그 우리 동생들이. 자, 지금 기분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갈 텐데 두 번째 종목도요.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초에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도 거의 한때 광풍이 불었죠. 그 중에서도 많이 올라갔었던 캠트로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림의 종목이거든요. 캠트로닉스 매수 가격은 23,670원입니다. 15%. 단기와 중기 대응이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올 초에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바닥권에 딱 있었던 그 가격입니다. 23,000원 요 부근에서 정말 답답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슬슬 조금씩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 캠트로닉스 이러면 또 한번 강한 상승에 대한 준비 과정이 아닌가 기대감을 슬슬 갖게 만들죠. 자, 그러면 캠트로닉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단기, 중기 대응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씩 잘 올라가서 현재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캠트로닉스는 화학 쪽에 들어가 있죠. 반도체 쪽 소재. 이제 노광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아세트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 쪽도 가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로 뜨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300억 정도고요. 보시면 컨센서스는 아직 뭐 커버리지가 없어서 그런데요. 상반기에 3% 줄었고 영업이 50% 줄었으니까 이 우리 반도체 쪽 얘들이 들어가는 이제 소재 쪽이 지금 디램 가격은 계속 뭐 5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생산량 보면 그렇게 크질 않게 하이닉스 빼고는 크질 않았기 때문에 소재가 그렇게 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 좀 더 삼성전자가 좀 더 확실히 수주도 많이 지고 해서 좋아질 걸로 보여서 관련된 기업들의 소재 반도체 소재 쪽도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아지면 전체적인 시장이 나아지고 이제 이쪽 화학 소재 쪽 나아지니까 주가는 더 상승 요령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과거에 보니까 작년은 373억 영업이익 냈고 상반기에 132억 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300억대를 낸다고 치면 지금 캠트로닉스는 영업액 15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상태로는 이 가격으로 보면 적정 주가입니다. 1년 뒤에 영업이익이 뭐 이익을 예상하더라도 그 예상의 적정 주가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거래가 현재 여기 많이 적은 상태잖아요. 여기 거래가 있는 상태고 여기 거래했고 여기 거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래가 없는 상태 지금 분위기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씩 그러면 이것을 계속 치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월봉으로 보니까. 그래서 장기로. 그러면 이것은 적정 주가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중장기 대응은 필요가 없고요. 현재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가면 팔 생각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 상태니까 이 근처에 왔어요. 그럼 이게 돌파를 할 때는 거래가 실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만약에 내가 가격을 높여 온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33,000원 이렇게 돌파한다면 지금 1, 20%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1, 20% 정도 올라가서 여기서 돌파하려면 거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폭등하면 거래가 실리겠지만 그럼 매도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놓고 조정받을 걸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거래가 워낙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거래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강되고 큰 시세가 내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그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거래가 실리면 힘이 보강돼 에너지가 보강되기 때문에 잘 가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보강 안 되면 또 가다가 분위기가 조금만 지자리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리면 3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른 거 나오시면 좋고 여기 테마처럼 움직였죠. 그래서
유리기판쯤 움직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 유리기판은 뭐 SKC가 가장 좋지만 저는 테마식이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3만 원 목표가입니다. 네, 캠트로닉스 살펴드렸습니다. 차근차근 정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죠. 조금 더 윗방향으로 열어놓고 볼 수 있겠네요. 3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수익을 더 키워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영재님께서 전문가님 단추 하나 푸셔도 될 듯. 우리 전문가님 왜 벗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의상에 오늘 좀 관심이 많네요. 안 됩니다. 오늘 보수적으로 진단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행복한 사람님, 이번에도 반도체 에이징랜드 들어와 있고요. 오늘 반도체 날인가 봐요. 진짜 초롱초롱님, PSK 홀딩스 쏟아지는 종목들 대부분이 반도체입니다. 한전산업, 역시 원전, 뭐 아주 강한 이쪽은 또 빠질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올 한 해 정말 가장 강했던 종목 5개를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에서 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5위를 알아보도록 하죠. 5가지 정말 초강력 종목 가운데서 5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알려주시죠. 네. 현대로템. 5위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근데 5위인데도 300%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로템은 한 3, 4년을 주구장창 올라왔거든요. 한 3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10배 올라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올해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썼고 또 연간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참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받쳐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로템 좀 많이 떨어지나 싶었죠? 요즘에 다시 또 올라와서 또 슬슬 고점 부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방산주에서도 정말 꺾이지 않는 현대로템 5위로 등극해 있습니다. 야, 그런데 현대로템이 300% 수익률인데 5위거든요. 그러니까 와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진짜 부러워 죽겠네요, 정말. 자, 부럽네요, 이 부러움을 잠깐 감추고요. 오늘 당장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종목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철 캐스터 나와주시죠. 미증 시운풍과 대주주 완화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HJ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6,4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는 34,35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브로드컴발 호재와 함께 오라클이 AI 클라우드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현재 1.5% 강세 보이면서 72,5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위에는 클로봇이 올라왔습니다. 물류 로봇 솔루션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는 클로봇인데요. 랠리 역시 지속합니다. 4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30만 3천원 선까지 오르며 다시 한번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5위에는 세진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 달간 70% 넘게 급등한 세진중공업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7,4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6위에는 사면 랭크됐는데요.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개발 소식이 전일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지면서 장중에는 2만 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7위에는 하이젠 R&M이 올라왔는데요. 산업용 로봇 수요가 확대되면서 액추에이터 기업인 하이젠 R&M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2,95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4만 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8위에는 삼영엠텍이 올라왔는데요.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에서 K조선의 미래형 가스 운반선을 공개하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더해가고 있습니다. 삼영엠텍도 현재 20% 가까운 급등세 보입니다. 9위에는 프로티나 올라왔습니다. JP모건이 지분 5%를 취득한 프로티나 역시나 상장 후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325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는 15% 급등세 보이면서 3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휴림 로봇이 올라왔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일 가운데 휴림 로봇이 물류 플랫폼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1위에는 JYP 엔터 올라왔습니다.
박진영 대표가 장관급인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터주 전반에 호재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JYP엔터는 81,4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2%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12위에는 오리엔탈 전공이 랭크됐습니다. 역시나 조선기자재 관련주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13위에는 다날이 올라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다날입니다. 14위에는 원익홀딩스가 올라왔는데요. 원익홀딩스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현재 12,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랭크됐습니다. 6만 원 초반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왔고요. 16위에는 코닉 오토메이션 랭크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업인 코닉 오토메이션은 CJ와 쿠팡 등 대기업의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하면서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1승이 랭크됐는데요. 마스가 기대감 속에서 조선기자재 관련주 랠리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9,000원 안팎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센즈랩이 올라왔습니다. KT까지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했는데요. 센즈랩은 1,17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10,000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위에는 TLB가 올라왔습니다. TLB도 현재 15% 가까운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CXL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수익선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위에는 현대임스 올라왔습니다. 조선기자재 관련주 현대임스도 역시 랠리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도 7%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3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4년 2개월 만에 코스피가 3,3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제 사상 최고점인 3,316포인트까지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를 보였지만 한 달 이상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코스피인데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상승장에 진입을 한 건지 하반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나 싶었던 우리 증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약하다던 9월 증시 속에 또 한 번 도약하고 있죠. 3,316포인트 사상 최고가에 1포인트 앞두고 지금 살짝 밀려 있는데요. 3,415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자, 바로 직전이에요. 1시 30분 지나면서 그렇습니다. 3,315포인트까지 딱 찍어줬거든요. 네, 전문가들 그러면요. 이대로 한 번 더 도약하고 4천, 5천까지 쭉쭉 가는 이 모습들 하반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 대통령 좀 발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를 원복을 하고 그다음에 뭐 AI 관련된 걸로 이제 AI 펀딩이라든지 해서 뭐 100조, 50조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는 돈을 몰고 주식 시장에서 이제 먹고 살게 하는 정책을 과거에 5월에 장을 폭등시켰던 그 주요들이 실제로 법도 정비되고 했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정부안과 여당안하고 뭐 많이 틀려서 계속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딱 하니까 모든 게 정리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주식 시장에서 먹고 살게 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정말 AI 관련된 여러 가지 제2 성장을 시키게 돼서 100조 정도 이렇게 관련된 투자를 시작하고 그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투자가 주식시장 돈이 들어가게 되면 펀드가 살아나는 거죠. 이제 펀드가 살려야 됩니다. 투신권에서 추세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펀딩을 되고 그다음에 투신들이 주식시장 주식도 사고 배당주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부동산에 갔던 수십억 자산가들이 결국은 주식으로 와서 분리과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분리과세 된 상태에서 50억을 뭐 10억씩 한 주 사도 몇 배 나도 그냥 갖고 있는 즉 삼성전자를 50억 이렇게 뭐 30억 이렇게 갖고 50억 이상 갖고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매년 팔았다 샀다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수십억 갖고 있어도 그냥 가지고 있고 배당받은 목적.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인 사람의 돈이 들어와야만 우리 수급적인 측면으로 시장이 탄탄히 받쳐주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를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해외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해외로 그럼 지금 중요한 게 세계 지수의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난 중국 상해 지수를 보면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작년도 9월 달하고 10월 달에 그렇게 주식이 안 가던 게 2015년도 여기서 아주 5,170도 계속 백스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래가 실리면서 급증하고 횡보하다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가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도 다 풀어주고 실질적으로 유동성 지급 효과를 한 50조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해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경제는 지금 엉망이 안 좋고 이제 실질 금리도 1%대고 소비자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고 경제를 살리는 건 요원합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을 살려놓으면 빠른 소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돈 보면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쉽게 쓰거든요. 부동산보다는. 그럼 쉽게 쓰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면 경기가 살아나요. 그런 정책을 써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요. 과거에 또한 이제 세계 지수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아베 정부에서 일본은 뭐 돈을 엄청나게 풀어도 아무리 돈을 풀어도 나라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채를 95%나 일본 국민이 갖고 있으니까 아베 정부가 2011년부터 13년 다시 돈을 엄청나게 풀어 지수가 7배나 올라갔죠. 그만큼 돈이 풀어서 이제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본 고령화 투자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충분히 먹고 삽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부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 지금 가난하잖아요, 세계 1등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큰 손들이 들어오고 단 몇 천만 치만 사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만드는 게 내일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 될 저도 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온 다음에 우리 지수는 당연히 크게 보시면 이때 보면 이렇게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돌파를 당연히 하고 강하게 지금 4개월 동안 양봉 뜨고 지난 8월 달에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다시 랠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3개월 전에 동방에서 1등 채널에서도 대폭등이 시작됐다. 코스피가 4,200포인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온 힘을 다해 질려라 폭등자로 오고 있다. 이미 3개월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데 최근 대주주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원복이 되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초대형주도 가고 낙폭과대 이제 반도체도 괜찮고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도 팔아먹지 않아도 된다. 정권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와도 안전하다. 내일 이렇게 최종적은 가능성은 80%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포인트는 당연히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거의 다 왔거든요. 하반기 재도약이 가능할지 이 얘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풀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댓글에서도 보니까 이 댓글로도 그 정보를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뭐죠? 저평가님께서 사상 최고치 3,316 그리고 오늘 장중 고점이 3,315 지금도 다시 또 3,315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바로 지금 직전에 3,315.85까지 갔어요. 정말 0.5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는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 거의 다 근접했는데 갑자기 막 흥분도가 올라옵니다. 너무 떨려요 막.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막 같이 마치 그 내정보 호가창 보는 것처럼 올라라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물론 상징적인 숫자긴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이러면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좋아지니까요. 제발 오늘 기록 한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간지님 창호의카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재님의 일정이 저는 참 멋지더라고요. 오, 어떤 건데요? 일정이 랭킹쇼, 그리고 2번은 저녁밥, 3번은 신의 한수, 4번이 숙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랭킹쇼랑 저녁밥까지 좀 시간이 뜨는데 네. 그 사이에도 저희 거 봐주시겠죠? 그 전에는 아마 그 사이에는 매매에 집중하시려는 생각이 아닐지 또는 저녁에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잠깐 갖는 게 아닐지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종목을 좀 하나 더 가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뒷번호 579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마침, 이 토마토 TV 보시는 분들이라면 참 익숙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네. 관련이 없는 회사긴 합니다만. 관련 없습니다. 확실히. 네. 매수 가격은요, 7,070원. 비중이 20% 갖고 계시네요. 오늘도 매수가 부근인데 아주 약간 손실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이 쭉 나왔다가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지요. 과연 그러면 토마토 시스템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토마토 시스템은 어떨까요? 네,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야인시대 한번 진단해드렸었는데 가지고 있으시라 이제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T 솔루션 기업이죠. 이제 솔루션 기업들은 이제 전체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매출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이런 거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24년도는 적자 냈습니다. 상반기도 적자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게 됩니다. 뭐 플랫폼도 그렇고요. 그래서 AI로 관련된 서비스를 전환하는 회사들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나았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것은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형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뭐 지식산업센터 뭐 많잖아요. 직원들 몇 명 있으면서 IT 솔루션 하는데 이런 회사들도 좀 더 업황이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업황은 그렇고요. 우리 토마토 미디어 그룹은 아니지만 어쨌든 토마토도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엄청 거래가 실렸잖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금방 또 내려오는데 실리면서 지금 거래가 실린 가격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매집이죠. 매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항상 똑같습니다.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여기서 행보를 하면서 거래 실린 여기 주체 세력들이 팔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래 실린 걸 보면 한 8,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전할 수 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하고 지지선은 12평선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6,600원 지지선 드리고요. 지금 목표가는 좀 더 평균적으로 보면 8,400원인데 8,5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500원까지 목표가 드릴 텐데 보유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군요. 앞으로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8,000원대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토마토도 그냥 저희 토마토도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요. 자, 그러면 함께해 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또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한번 알아봐야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올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뭘까 살펴보고 있거든요. 5위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무려 300%의 수익률. 야, 그런데 4위, 3위 위쪽은 얼마나 천상계의 수익률을 보여줄까요? 자, 4위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어떤 종목인가요? 알려주시죠. MNC 솔루션, 와, 방산주. 321%. 와, 역시 확실히 현대로템보다는 조금 더 작은 종목이어서 그런지 더 많이 움직임이 있었네요. MNC 솔루션 무려 320%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작년에 끝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네. 4만 원, 5만 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거의 2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률을 진짜. 기록했죠. 자, 4위 MNC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방산에서 정말 많이 오른 두 종목이 나란히 5위와 4위를 기록했는데요. 나머지는 HJ 중공업, 조선이 있고요. APR 화장품이 있고요. 웅진 지주사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말 빛냈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순위 한번 계속해서 맞춰주시죠. 저희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보니까 웅진에 투표를 하신 분들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직 4, 5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웅진도 얼마나 올랐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선주가 특히 요즘에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각인이 많이 돼 있을 그쵸. 거고요. APR은 화장품 내에서도 올 한 해는 내내 좋았기 때문에 워낙 떠들썩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깊게 각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HJ 중공업과 APR 그런데 웅진도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채팅창을 슬쩍 보니까요. 지효님, 이게 뭐죠? 앵앵 롤러코스터 위윙윙윙 오르고 내리고 노래 가사 아닌가요? 아닌가? 이게 뭐예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읽는 게 맞나 싶은데 그래요. 제 생각에 단단히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롤러코스터? 의미가 있으시지 않을까요? 특정 종목 이야기를 해주신 것인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기준입니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뭘까를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후보들 쟁쟁합니다. HJ 중공업, APR, 그리고 웅진까지 있는데요. 혹시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웅진은 차트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APR하고 HJ. APR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 전문가께서도 헷갈릴 정도로 이 종목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 이거 정말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이죠, 사실. 그렇죠. 자, 과연 그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는 잠시 뒤에 순위를 공개하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 앞서도 최병원 전문가께서는 HJ 중공업, 신규 전문가께서는 APR을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이 두 종목이 아주 임팩트 있게 올랐던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비슷하세요. APR에 네. 거의 40% 넘게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APR이 정말 1등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그러면 그 순위는 잠시 뒤에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신규수 전문가와 함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만간지님의 종목입니다. 패션으로 오랜만에 가는군요. FNF입니다. 대장주죠. 71,300원이고요. 15%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네, FNF의 현재 주가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FNF는 지금 7만 원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사실 FNF 주가를 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종목 진단 요청도 참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꽤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로 접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또 탄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FNF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상반기 때 의류주들이 알게 모르게 올랐어요. 중국 쪽에서 이제 실적들이 좋은 그 종목들이 있었고, FNF도 중국 쪽의 실적은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수 쪽의 FNF는 이제 좀 부족하고요. 그 바람에 지금 2분기 때도 실적이 조금 깎였습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0% 정도 덜 나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국 쪽은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여행 수요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또 한국 올 때 뭐 디스커버리 같은 것들 옷 사입고 올 가능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광군절 수요 같은 것들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상향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은 뭔가 좀 내수 같은 것들이 좀 풀려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럴 기미는 없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121선, 뭐 481선, 61선 겹쳐 있는 구간이라서 이걸 뚫으려면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길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요 정도 그러니까 7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릴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한 7만 7천 원 올라오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NF를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약간 좀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 약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FNF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아까 그 지호님께서 네. 댓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너무 깊게 들여다보려고 했나봐요. 아, 노래 가사가 아니었네요. 저는 약간 찔렸던 게 뭐냐면, 혁오 밴드? 윙 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노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노래 제목만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딱 들킨 줄 아셨군요. 그래가지고, 그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약간 찔려가지고 적당히 읽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지호님, 소리는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지금 반가운지 몰라요, 이 얘기가. 앵앵은 두 분께 인사한 인사였다고. 거라고. 그래요. 아주 큐트하게 인사를 주셨던 거군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만간지님, 왜 울고 계시는 겁니까? 더 힘내셔야죠. 계속해서 종목 진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 요청이 다시 또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 종목 올라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전화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로도 바로 이렇게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그런 만큼 이번에 종목 상담은 또 전화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전화 2630님께서 유니셈을 신청해 주셨는데 우선 매수가는 8,08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입니다. 역시나 또 반도체 장비 종목인데 요즘에 참 대장주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도 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유니셈도 오늘장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 증권가에서도 요즘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본격적인 실적 회복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서 더 큰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 8,080원에 보유 비중 15%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제가 반도체는 하반기 때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거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들이 올라와 주고 있고, 상반기 때는 2분기까지는 반도체 종목들 실적이 그렇게 뭐 다들 좋지는 않았죠. 예. 근데 유니셈은 그 와중에도 실적이 또 상반기 때 작년 대비해서 상승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가스 스크러버라든가 칠러 이런 쪽은 지금 신규 장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 장비가 지금 대모 평가를 하려면은 그게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파는 게 아니라서 평가 장비이기 때문에 매출로 잡히질 않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가 충당금이 이게 영업 손실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좀 덜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유니셈 주가도 당연히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만약에 그 시장이 추가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되면서 만약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유니셈도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흔들릴 가능성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또 당연히 또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림이 있더라도 쥐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간으로는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때까지는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혹시 가격이 11,5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고점에 가까워 오면은, 그러면 일단 한번 수익 시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이 하반기 우리 시장을 반도체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유니셈도 참 괜찮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상반기에도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흔들리더라도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11,500원이라는 가격대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충분히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 진단 요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주님의 LG전자 비중도 제법 담고 계시네요. 행복한 사람님께서는 로봇주인데 두산 로보틱스 그래요. 요거 좀 제가 답답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원신당님께서는 HPSP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을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이 가운데 살몬도미니님, 하일정님,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을 요청해 주셨고요. 조주식 대박님께서는 두 종목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SKC와 하나마이크론까지. 그리고 이 가운데 역시 바이오도 빠질 수는 없네요. 행복한 사람님의 유한양행까지도 다양한 종목들이 슬슬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종목 상담이 확 많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은 거 알고 계시죠? 매수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맞습니다. 요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사실 요즘에 종목의 그 트렌드가 쭉쭉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 말고 새로 어떤 종목으로 바꿀까 이런 고민도 이 랭킹 출시가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김민주님의 종목인데요. 이렇게 보나요? 시젠이 올라와 있군요. 제법 오랜만에 듣는 이름 같은데요. 시젠은 코로나 때 정말 히어로였죠. 대단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진단키트의 황태자. 그렇죠. 매수 가격은 28,500원이시네요. 그리고 비중 딱 15% 가지고 계십니다. 28,500원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이 오래전에 매수하신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아마 반짝 강세가 나왔을 때 그때 따라가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현재 25,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시젠이 여기서 어떤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감 나올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젠 지금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네, 시젠은 이제 우리 코로나 진단키트 대장주였죠. 우리 코로나 시절에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한 게 2022년까지 흑자였다가 2023년, 4년 적자였습니다. 올해부터 또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 두 분기 연속 흑자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올라오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바닥권이라고 크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바닥권이죠. 거의 바닥권이고 바닥권에서 지금 요번에 꿈틀 한 거죠. 한 번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이 좋은 호재거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진단키트 쪽이기 때문에 호재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병이 다시 코로나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유행한다. 근데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예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현재도 진단키트가 필요한 분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과연 다른 데들보다 경쟁력이 더 있을 것인가. 진단키트를 내놓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멀티플렉스 PCR,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진단하는 이제 그런 키트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고 그게 정말 성공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시젠에 있어서는 이제 또 하나의 도약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젠 주가도 일단은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3분기 때까지 흑전에 이어가 준다면은 그런 기조를 그러면은 시젠 주가는 한 번 정도는 박스권 탈피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정도 34,000원 정도 잡고요. 그리고 여기를 넘게 되면은 39,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1, 2차 목표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4,000원, 39,000원. 단 속도감 있는 반등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진단키트 쪽으로 지금 시장이 트렌디한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중기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1, 2차 목표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젠의 현재 주가 레벨은 뭐 바닥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위로 열어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만 원대 중반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진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시젠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매수 문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디어유도 올라오고 있고 파마리서치도 올라오고 있는데 참 다 익숙한 좀 종목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돈벌자님과 꽃가시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레드봉님, 윈팩입니다. 행복시아님은 포스코 퓨처엠의 매수 시점. 확실히 신규 매수 문의가 지금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윈팩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좀 상한가 같던 그런 종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선미님께서 DB하이텍, 오늘 DB하이텍과 동진세미캡 요 정도 하나마이크론까지 같은 종목 진단이 중복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반도체 오늘 인기를 바로 실감을 하게 되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머라카노님, 현대차 러시아 공장 되사기 시동 준호님 보셔야 할 텐데 라고 이야기 소식도 이렇게 서로서로 남겨줍니다. 챙겨주시는 것도 참 보기 좋네요. 그럼요. 자,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네. 앞서 읽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사람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좀 이번 종목으로도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제발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냐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2달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좀 답답함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죠. 요즘에 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로봇주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답답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좀 이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는데 두산 로보틱스 잘 골랐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움직여줄 수 있을지 한번 문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는 7만 원에 보유 비중은 10%인데 언제쯤 움직일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 이제 로봇주들도 제가 하반기 때 움직일 종목이니까 로봇주들도, 잘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로봇주 중에서 뭐 사놓고 그냥 뭐 안정적으로 들고 있으면은, 올라갈 종목이에요. 언제쯤 출발할까? 이거는 뭐 이제 하반기쯤에 언젠가는 이제 갈 텐데,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또는 뭐 일주일 후냐, 한 달 후냐, 이것까지 맞추기는 힘들죠. 이제 조만간 아마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장점은 일단 지금 협동 로봇 쪽에서 매출이 제일 커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실적이 나고 있는 종목이고 기술력도 뭐 전 세계 탑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될 일이 없어요. 단지 이제 아직까지는 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직 확 커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는 로봇 생태계가 구축이 되게 될 거고 그렇다면 뭐 실적은 당연히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나게 이제 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로봇 산업의 어떤 그 극적인 계기가 시장 성장이 시작되는 때를 2027년 정도로부터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로봇주들은 그 전부터 이제 분명히 시세를 좀 주게 될 거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로봇주처럼 이런 이제 성장주들은 당연히 이제 또 시세를 또 한바탕 줄 거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로봇주들 중에서 시총이 크기 때문에 로봇주들 중에서 시총 작은 종목들보다 속도감 있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중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방향성만큼은 두산 로보틱스도 확실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기 투자하시고 제 생각에는 1차 목표가만 한 10만 원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뭐 한 3, 4년 가져간다면 제 생각에는 20만 원, 30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10만 원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정밀하게 잡아볼까요? 한 9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9만 5천 원 정도로 해서 1차 목표가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로보틱스 오늘 주가는 62,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95,000원까지는 좀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답답할 수 있지만 중기 투자로 대응해보시는 전략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멀리 보자면 뭐 20, 30만 원 얘기도 나왔을 만큼 지금 조금 소외받는 거에서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두산로보틱스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사상 최고치 코스피 경신이 눈앞에 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군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5위, 4위까지도 300%가 넘는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이었죠. 방산주가 연달아 두 종목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3위는 어떤 종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3위 띄워주시죠. 3위는 APR이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웅진이 일단 1, 2위에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웅진이 1위 후보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1, 2위부터는 이제 300%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더 위로 갑니다. 400%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해볼 만하다는 점. 네. 자, 3위 APR 화장품주까지 꼽아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1시간 동안 종목들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위에 G2G 바이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5거래일 만에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만 7,7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8위에는 유로핏이 새로 랭크됐는데요. 일본 의료센터와 유로핏 아쿠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0.32%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문배철강이 올라왔는데요. 조선기자재에서 이제는 중소형 철강주로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배철강도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22,85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 17% 넘는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대한광통신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저손실 광섬유 케이블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한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아이비전웍스 올라왔습니다.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유리기판의 미세 결함 검출에 기술을 특허 출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5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KSP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20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설 자금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6%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위에는 금강공업이 올라왔는데요. 스펙 합병을 추진 중인 자회사 산미금속이 차세대 선박의 엔진의 핵심 소재 수신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금강공업입니다. 주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는 5,8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부진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인데요. 중국의 CATL이 지난달 생산을 중단했었는데 리튬 광산을 예상보다 빠르게 재가동할 전망이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앨범알의 주가가 11%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리튬 그리고 소재, 셀 업체까지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우리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과 관련해서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크게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리튬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이쪽 흐름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지금 2차 전지주들은 리튬 가격하고 완전히 지금 동행하고 있다 보셔야 돼요. 지금 제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그 중국의 이제 탄산 리튬 현물가인데요. 지금 현물가가 보시면은 쭉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명히 우리 그 LG엔소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8월 한 하순부터 시작해서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른 이슈보다 지금 이 리튬 가격하고 완전히 동행하고 있는 것 같고,
리튬 가격이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쭉 하락을 할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나오는 반등이 1차 반등이거든요. 반등이 좀 나왔고, 이런 기술적으로 이런 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제 생각엔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차트 형태를 보더라도 지금 단기 저점을 좀 잡으려고 하는, 요렇게 이제 그냥 꼬부라지는 이제 형태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올라와 주지 않을까,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2차 전지 그 분야에서는 지금 ESS 쪽이 뭐 전기차 시장만큼 크진 않지만은,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ESS 시장 자체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는 전기차 바닥론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캐즘 바닥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리튬 가격이 여기서 훅 빠지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또, 올해 이제 하반기, 가을, 겨울부터는 리튬 재고를 오히려 축적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올 걸로 그래서 보고 있고요. LG엔솔도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코스닥 반등이 나오면 2차 전지 반등 꼭 나온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뭐 코스피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코스닥도 또 며칠 내로 따라갈 텐데, 그렇다면 2차 전지들도 또 반등이 당연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단지 아직까지는 자체 동력, 그러니까 자체 실적보다는 리튬 가격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주가들이 흔들리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자체의 어떤 무슨 실적 전망이나 스토리를 쳐다보시기보다는 시장이 올라가는가 또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변 상황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나오는 뉴스 하나 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뭐 심리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큰 섹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고가 가는 건가? 코스피 정말. 사상 최고가 가나?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너무 쫄깃해요, 지금. 3,315.98까지 찍었습니다. 0.1 남았습니다. 딱 0.1포인트 못 가서 신고가 경신이 못 됐거든요. 그래도 오늘 안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이 마지막에 다 와서 사람 마음 졸이게 하는, 이 정말 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 어쨌든 지금 크게 내려가는 모습들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대로 힘을 내주면서 오늘 진짜 속 시원하게 사상 최고치 경심 뉴스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프레젠트님은 테이블 세팅까지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요? 신고가 회식하셔야 된다고. 신고가 경신하면 진짜. 테이블 세팅했으면 또 즐겨줘야죠. 그럼요.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저녁에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집에서 혹은 동네에서 나름대로의 회식을 즐기시지 않을까. 파티를 즐겨야죠. 그렇죠. 저희가 또 파티복을 입었잖아요. 네, 오늘 날씨도 그래 너무 좋잖아요. 가을이에요. 저희가 이 동네 오시면 돌아다니면서 공연할게요. 저희 말고 앵커님. 저만요. 네, 뭐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는 오늘장인데요. 남은 시간 조금 더 지수가 활약해 주길 바라면서 종목 진단을 계속 들어가 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이 들어온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LG전자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는요. 7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이 있습니다. 계속 횡보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LG전자 사실 주가가 탄력 있게 움직이진 못해서 게다가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도대체 언제쯤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LG전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LG전자는 이제 주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뭐 많이 빠졌죠. LG전자가 망할 회사냐 그러면은 일단 그럴 것 같지 않고 언젠가는 또 주가는 또 올라갈 겁니다. 또 올라갈 거고 뭐 10만 원 넘어서 또 뭐 12만 원, 뭐 13만 원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당장에 또는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은
현재로서는 딱히 그게 보이는 게 없어요. 실적도 뭐 지금 올해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깎였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관세 부분에 어떤 것들을 파고를 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성과가 나질 않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현재 실적도 그렇게 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에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손실이 크시다면은 제 생각에 뭐 좀 들고 있어 보자 하겠는데 지금 손실이 크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도 섹터는 분명히 LG전자는 아니에요. 뭐 다른 이제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다른 섹터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처럼 시장이 좋은데도 LG전자는 잠잠하게 흐름이 지금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가겠지만 굳이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회사가 나쁜 건 아니고 앞으로 뭐 내년 되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기회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손실 뭐 10%도 안 되는 이 손실권에서 이 종목을 들고 고민하느니 차라리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훨씬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LG전자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입니다. 사실 이 답답한 움직임 쉽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군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을 안고서라도 매도 준비를 해보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좀 더 나은 종목으로 갈아타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댓글을 보니까 자두님께서는 언젠가 가겠지. 투차 전지야. 내 맘도 모르는 전지야. 그리고 이 투차 전지뿐만이 아니죠. 위에 보니까요. LG전자 방금 살펴드렸던 이 종목을 많이들 답답한 마음을 그렇죠. 공유하고 계시네요. 저평가님, LG전 너무하네, 주가가. 그리고 또 강사님께서는요, 작년에 LG전자 10만 원대 샀다가 치워버리셨다고요. 방어율님께서도 가차없는 이야기를, LG전자 기약 없는 기다림, 안 사고 기다리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시네요. 정말 단호하게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머라카노님, 와이프도 못 믿는데 회사를 믿으면 안 되죠. 와이프는 믿으셔야죠. 가정 평안하신 거 맞죠? 농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우님, LG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이고 LG전자 많이들 갖고 계시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모양입니다. 다들 공감을 해주시니까 좀 네. 이렇게 좀 덜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위안이 되긴 하네요. 네. 자, 앞으로는 조금 더 다 같이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다 같이 박수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아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될 텐데 네, 이번에 뭐 볼까요? 또 유튜브에서 꽃가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매수문입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댓글을 읽어드렸는데 디어유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 디어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 버블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저는 와, 이 여러분 댓글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자, 코스피가 잠시만 지금 지수 흐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3,316.52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2021년에 나왔던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3,316.08포인트로 기억을 하거든요. 드디어 뚫어냈고요. 조금 더 탄력을 붙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확실하게 이 흐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와. 저희가 테이블 세팅까지 다 해놓고 막 테이블 세팅하고 카운트다운 네. 들어가고 했는데 오늘 딱 이렇게 랭킹쇼 끝나기 전에 이렇게 경신이 나왔네요. 대단합니다. 4년여 만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뚫어내니까 3,316선을 그대로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앞으로 하반기 우리 증시 더 큰 도약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덜 약세장이라는 이 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오늘 딱 네.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이 기대를 안 하면 더 큰 무언가가 앞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아주 좋은데요. 자, 뭐 그 비단 상징적인 숫자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제 심리가 좀 더 개선되고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더 큰 흐름을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종목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야, 또 이렇게 기록적인 날이만큼 전문가님 네. 의견도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됐습니다. 요 한마디만 좀 덧붙여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코스피는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됐지만, 이제 연결 선물은 이미 아침부터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됐었죠. 제가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 이제 좀 긴 빼는 소리긴 하지만, 얼굴 표정 조절을 하면서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있습니다. CPI가 있고 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지 이 사상 최고치 갱신이라는 게 또 그 기세가 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명히 좋긴 하지만 표정 관리를 조금 하면서 CPI와 그리고 파월의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말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제가 흥분도가 이렇게 막 따라왔는데 사실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도 너무 심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현명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서 수익을 제대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하나 가볼까요? 이대로 마무리해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오늘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된 만큼 여기서 종목 진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야, 오늘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이 키워드 주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단어 하나만. 뭐죠? 이제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 그렇죠. 국내 증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경축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뀐 가운데 올 한 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웅진이 1위 후보로 올라가 있고요. HJ중공업은 요즘에 누가 봐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그쵸. 보이죠. 자, 과연 이 둘 중에 1위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HJ중공업은 사실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죠. 자, 그러면 오늘 1위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1위는 바로 웅진이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는데 470%나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웅진이 사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사실 그 주가 레벨 자체가 좀 낮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튀어오르면서 470%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HJ중공업은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많이 올랐고 웅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텐데 저만큼 크게 오른 종목이었다는 점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서 저렇게 300~400%씩 올라간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가 오늘 결국은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 지수가 경신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랑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죠. 이 코스피의 흐름이 더 좋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결국은 다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랭킹쇼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들 철저하게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